혹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는 어르신이 병원 폐업 통보를 받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새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남은 병원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왜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는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물건을 파는 가게도 늘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이 상식이 정면으로 뒤집히는 정말이지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8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약 940만 명이니 서울 시민 전체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땅에 살고 계신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을 모셔야 할 요양병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5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18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으니 다르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에 한 곳꼴로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병원이 문을 닫고 내일도 문을 닫고 모레도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난이 아닙니다. 몇몇 병원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이 통째로 흔들리는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몰락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의도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익 구조의 함정, 일당 정액제라는 이름의 쇠락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당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많이 먹어도 주인은 딱 5,000원만 받아야 하는 식당입니다. 입장료가 5,000원인 무한 리필 뷔페인 셈인데 식자재 가격이 2배로 올라도 주방 직원 월급이 올라도 가스비가 올라도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여전히 5,000원 뿐입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서 손님이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주인은 오히려 더 큰 적자를 봅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일당 정액제라는 특이한 수가 체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 한 명을 하루 입원시켰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진료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해도 약을 써도 재활훈련을 해도 정부가 주는 돈은 정해진 금액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서 환자 한 명을 하루 돌보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평균 82,000원입니다. 인건비, 식비, 약값, 의료, 소모품, 시설 유지비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최대로 잡아도 8만원 수준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환자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병원은 그 환자 한 명 때문에 하루에 2,000원씩 적자를 봅니다.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는 커집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건비는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물가는 18% 올랐고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수가를 얼마나 올려줬을까요? 고작 8%입니다.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 속에서 한 달에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쌓입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환자를 성실하게 돌봐도 경영자에게는 경매 통지서가 한 걸음씩 가까워질 뿐입니다. 환자를 정성껏 치료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 참담한 역설이 바로 요양병원을 고사시키는 첫 번째 족쇄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요양병원의 폐업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비극, 의료 사막화와 간병 난민의 실체입니다. 수익성 악화의 직격탄은 어디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올까요? 바로 지방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야 그나마 인구가 많고 병원이 여러 곳이라도 있지만 지방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을 보겠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는 요양병원이 4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4분의 3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더 심각합니다. 이 지역은 노인 비율이 무려 4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요양병원은 단 2곳뿐이고 이마저도 폐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병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르신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치료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시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 사막화라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린 지역에서 어르신들은 치료받을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문을 닫는 과정도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폐업하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딱 한 달입니다. 2025년 8월 전라북도 익산의 한 요양병원이 폐업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87명의 환자가 계셨습니다. 87개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0일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부모님이 계실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87명 중 34명은 끝내 새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34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가족의 수입도 끊깁니다. 그렇다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450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4인 가족 평균 생활비가 4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감안하면 간병비 하나가 온 가족의 생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병 난민이라고 합니다. 병원에도 있을 수 없고 집에 모셔도 가족이 무너지는 상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은 병원이 없어서 갈 곳이 없고 서울은 입원 대기만 6개월이 넘는 입원 전쟁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노인을 위한 안식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설계,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의도된 옥석 가리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부는 왜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는 걸까요? 요양병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거대한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준비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5년도 채 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저렴한 의료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깃이 바로 요양병원이 된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탈병원화 혹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병원에서 꺼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보자는 방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 입원 대상인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는 어르신 비율이 62%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 비율이 48%로 떨어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같은 상태인데 기준을 바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으로 분류되게 된 것입니다. 멀쩡히 병원에 계시던 어르신들을 서류 한 장으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요양병원 병상의 25%를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병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근도 하나 내놨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라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전액 환자 가족이 부담하던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중에서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500곳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0여 개 병원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을 못 받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폐업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살아남을 500곳과 사라질 900곳을 미리 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옥석 가리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질 낮은 요양병원을 솎아내고 좋은 병원만 남기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병원들, 영세한 병원들은 대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국가가 재정을 아끼려고 설계한 이 게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살아남을 병원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설계한 구조 조정의 파도를 개인 한 명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혹은 미래에 내가 가게 될 병원이 사라질 병원인지 살아남을 병원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창에 심평원이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심평원은 매년 전국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이것이 적정성 평가입니다. 반드시 2등급 이상인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2등급 이상이라야 정부가 다음 단계로 진행할 간병비 지원 대상 500곳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등급 이하 병원은 앞으로 수년 안에 문을 닫을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병원 정보 메뉴를 클릭하시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선택하신 뒤
해당 병원 이름을 검색하시면 등급이 바로 표시됩니다. 둘째, 간호사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요양병원에는 정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합니다. 두 직종 모두 중요하지만 정규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습니다. 간호조무사 대비 정규 간호사 비율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십시오. 인력에 투자하는 병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질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원 경영진이 장기적으로 이 병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호사를 줄이고 간호조무사 비율을 높이는 병원은 인건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우려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병원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셋째,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와 투약만 관리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을 돕는 병원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는지, 작업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전문 재활치료사가 상주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정부가 살아남을 500곳을 선정할 때 이런 의료 중심 병원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단순 수용시설에 가까운 병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기능이 충실한 병원이 앞으로도 살아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5분입니다. 그 5분이 부모님의 안전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이 넘쳐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요양병원은 사흘에 한 곳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당 정액제라는 수가 구조 때문에 병원은 환자가 많을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의료 사막화가 시작됐고 병원을 잃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간병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의도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이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모님이 계신 병원의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해 주십시오. 간호사 비율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의 가족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고령화의 파도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아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가혹한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복덩이노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